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랩터스 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시 돌아온 카와이와 마찬가지로 저도 다시 돌아왔는데요. 카와이 레너드와 그리고 돌아올 카일 라우리 이야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 만에 트레이드를 통해서 카와이 레너드가 다시 랩터스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금 우승 컨텐터에 등극한 그런 랩터스인데요. 트레이드 세부 사항을 살펴보자면 토론토가 카와이 레너드를 얻으면서 LA 클리퍼스에 브랜든 잉그램, 그레이디 딕 1라운드 픽 2장과 스왑 권리 하나, 그리고 2라운드 픽 2장을 건넸습니다. 다시는 영영 오지 않을 것 같던 그 남자가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트레이드 배경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이를 통해서 전면적인 리빌딩에 돌입하게 된 거죠. 카와이의 잦은 부상으로 사실 기대했던 우승에 미치지 못했던 클리퍼스,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향후 미래를 책임져줄 리빌딩의 에셋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토 랩터스는 더 간단하죠. 우승입니다. 카와이 레너드가 들어오면서 단숨에 우승 후보가 되었고요. 스카티 반즈와 카와이의 수비 라인업은 단언컨대 리그 최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랩터스의 철학, 그리고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이런 클래스의 선수는 날이면 날마다 나오는 매물이 아닙니다. 있을 때 한번 도박 팍 질러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 트레이드에 사용된 픽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라운드 픽 2장, 2031년과 2033년의 픽이고 보호조항 없습니다. 2027년의 경우에 스왑건을 클리퍼스에 양도했습니다. 2라운드 픽 같은 경우에는 2030년과 2033년의 2라운드 픽이고요. 다시 말해서 2033년은 통째로 클리퍼스의 픽이 넘어간 한 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카와이 한 명을 얻기 위해서 향후 한 3년 정도의 미래를 올인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랩터스가 보유하고 있는 미래 픽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라운드 픽 같은 경우 2027년부터 30년까지, 그리고 2032년 픽을 가지고 있고요. 자체 픽 간수를 굉장히 잘해서 이번에 보낸 것 외에는 모두 자기 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 스왑 관련해서 말인데요. 사실 이 스왑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해 랩터스는 레너드가 복귀한 첫 해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 예상되고,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리빌딩의 첫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리퍼스가 랩터스보다 좋은 성적을 거둬서 스왑을 발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사실상의 클리퍼스를 위한 보호조항입니다. 사실 저도 1라운드 픽을 2개나 비보호로 보낸 데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좀 픽을 태울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 안도했습니다. 그렇지만 2라운드 픽은 1라운드 픽이랑 비교해서 좀 다릅니다. 2029년까지 자체 픽을 보유하고 있고 2030년부터 33년까지는 전부 양도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희망을 걸어보는 것은요, 랩터스가 전통적으로 언드래프트 선수를 잘 뽑아왔던 팀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로스터에도 AJ 로슨, 제이미슨 배틀처럼 쓸만한 선수를 드래프트 없이 영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추측의 영역인데요. 현재 에셋, 예를 들면 RJ 베럿 같은 선수를 판매할 경우 2라운드 픽 정도에 언제든 미래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다고 봅니다. 또 중요한 거, 선수가 카와이 레너드다 보니까 그 캠프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중요하겠죠. 나름 카와이를 보유했었던 팀의 전문가로서 굉장히 카와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카와이 의외로 심플합니다. 돈과 명예 두 가지만 잘 맞춰주면 되고요. 그거를 클리퍼스에서 참 잘 누려왔었죠. 그리고 토론토가 이 두 가지를 그에게 다시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와이의 X 연봉을 토론토는 책임져 줄 것이고, 또 랩터스에서 은퇴할 경우 영구결번이라는 명예의 최고봉까지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는 팀이니까 말이죠. 우승을 못하고 어느 정도 잘해주기만 해도 사실 연결이 될 만한 상황인데, 우승까지 한 번 더 한다? 그냥 끝입니다. 끝.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카와이 레너드는 캠프를 통해서 토론토 행만 원한다고 알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미네소타와 디트로이트의 제안을 걷어차버렸다고 합니다. 이건 어느 정도 제 추측인데요. 카와이 레너드가 지금의 전력을 최대한 유지시키라고 랩터스에 압박을 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리퍼스는 CMB를 원했다고 하는데 랩터스가 결국 CMB를 지켜냈기 때문이죠. 물론 CMB가 랩터스에서 거의 언터처블인 선수이긴 한데, 현재 전력을 최대한 보존하라는 카와이의 입김이 아닐까, 우승을 위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라운드 픽 2장 보낸 것 중에 한 장은 사실 CMB와 자코비를 지키기 위해 보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돌아온 카와이 레너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돌아올 카일 라우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카일 라우리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총 20시즌의 NBA에서 뛰는 명예 끝에 하는 은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랩터스와 1일 계약을 맺어 토론토 랩터스에서 은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7월 7일 컨퍼런스를 통해 세부 사항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영원한 랩터스의 캡틴 수고 많았습니다. 카일 라우리의 업적, 랩터스 팬분들 다 외우고 다니시겠지만 다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1회 NBA 챔피언, 6년 연속 올스타, 1회 올 NBA 선정, 드로잔과 함께 듀오로서 랩터스의 전성기를 만들었고 카와이와는 우승이라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랩터스 프랜차이즈에서 올타임 순위는 득점 2위, 어시 1위, 리바 4위, 스틸 1위, 3포인트 메이드 1위입니다. 플레이오프 기준으로는 득점, 리바, 스틸, 어시, 3포인트 메이드 전부 1위입니다. 이런 Greatest Raptor of All Time에 걸맞는 성대한 은퇴식으로 그를 잘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낭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세크라멘토 킹스에서 더마 드로잔이 웨이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드로잔 측에서는 컨텐더 팀이라면 베테랑 미니멈으로도 갈 생각이 있다고 하고요. 사실 라우리와 함께 랩터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드로잔, 많은 팬들은 아직도 그에 대해 미안함과 고마움, 아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RJ 베럿도 있고 자코비 월터가 있어서 팀의 핏으로는 크게 맞는 사람은 아니지만 드로잔이 와줄 수 있다면 랩터스에는 큰 추억이 될 겁니다. 사실상 올해 다른 팀에서 베테랑 미니멈 1년 뛰고 내년 랩터스에 와도 되고요. 카일 라우리처럼 은퇴를 선언하고 와도 되고 1년 같이 뛰어도 되고요. 어쨌거나 10번은 랩터스 스코샤뱅크 아레나에 걸려있을 예정이니 언제든 왔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그 외 오프시즌 무브들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일라이자 마틴, 지난해 2라운더였지만 정식 계약이 아니라 2회 계약이었는데요. 드디어 2년 4.8밀리언의 정식 NBA 계약을 맺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이미슨 배틀도 1년 2.3밀리언의 계약이 7월 1일이 지남에 따라 보장으로 전환됐습니다. 조나단 모브 같은 경우에는 랩터스가 플레이어 옵션을 발동하지 않아 FA가 되었고 킹스와 2회 계약을 체결했고요. 지난 시즌 좋은 활약 보여준 산드로 마무켈라 시빌리, 레이커스와 4년 52밀리언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틴 같은 단신형 돌격대장 스타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다음 시즌 그레이디 딕도 떠나서 많은 출전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좋은 활약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무켈라시빌리가 떠난 자리는 카일 앤더슨이 메꿀 예정이고요. 1년 3.9밀리언의 계약으로 랩터스에 합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짧게 한번 언급 안 할 수 없겠는데요. 랩터스에서 반즈와 나름 좋은 시너지를 만들면서 팀을 플레이오프로 올려줬지만 한 시즌 만에 팀을 잉그램은 떠나게 되었고 기대를 했지만 사실 소포모 때부터 안 좋은 모습 보여준 그레이디 딕 랩터스를 떠나게 됐습니다. BI와 딕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특집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썸머리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겠는데요. 오늘 이현종 선수의 첫 경기가 있었죠. 랩터스는 이와는 달리 조금 여유있게 늦게 스케줄을 시작합니다. 7월 10일 첫 경기가 있고요. 보스턴, 휴스턴, 인디애나, 마이애미를 만난다 합니다. 썸머리그의 묘미 중 하나가 NBA의 물을 먹은 소포머가 되는 선수들이 루키와 초청 선수를 요리하는 맛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CMB와 일라이자 마틴의 활약에 큰 기대를 저는 하고 있고 이외에도 이번에 뽑힌 루키와 투웨이 계약이 이어지는 척키 헵번의 활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막상 하면 이렇게 참 재밌고 소통하는 느낌이 드는데 뭐가 이렇게 바쁜지 참 많이 미뤄왔던 랩터스톡 죄송하네요. 이번 시간도 정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